한번 오늘 범위 시작해 볼게요. 오늘 먼저 객체 배열부터 시작할 건데, 저희 객체도 배웠고 배열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객체 배열은 뭐냐 하면 정수 배열처럼 클래스도 배열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객체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선언하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 배열 이름, 배열 크기 이런 형식으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헷갈리는데 이거를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클래스 이름을 넣고 그리고 내가 만들 배열의 이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그거 크기를 몇으로 할지 정수 배열이랑 똑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도 한 번에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장된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도 원래 멤버 함수를 호출하던 방법이랑 비슷하죠. 여기 이름을 넣고 그리고 여기 또 몇 번째인지까지 적은 다음에 함수 이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선언한 방법을 짧은 코드랑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 코드를 보시면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이 circle은 x값, y값 그리고 반지름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입력을 안 하면 영어로 초기화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print라는 함수는 반지름이랑 xy 좌표를 이렇게 프린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넓이를 계산하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보시면 이게 방금 배웠던 객체 배열이죠. 이름, circle, 여기서 썼던 이름 이걸 쓰시고 그리고 만들 이름 아무거나 원하는 걸 하신 다음에 몇 개로 만들 건지 그러니까 길이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x랑 y랑 라디우스에 각각 랜덤한 값을 넣고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 여기서 했던 프린트를 함수로 호출하고 그리고 넓이 계산한 것도 호출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기서 객체 배열 저희가 아까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rray 클래스 이거는 원래 배열이랑 비슷한데 이 샵 include array 이걸 함으로써 이 함수들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열에 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다르네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동적으로 크기를 변경하는 기능은 없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 그 코드를 작성할 때 잘못된 코드, 부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0으로 뭔가를 나누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돼요. 근데 프로그램 안에서 그 오류를 찾아서 그거를 처리한 후에 계속 실행을 한다면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걸 통해서 이런 오류를 미리 발견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게 만드는 거를 해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0으로 나누는 거를 저희가 이걸 처리하는 거를 예시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이 코드를 보시면 이게 어떤 코드냐 하면 피자 조각수를 피자 슬라이스 여기에 받고 그리고 사람 수를 persons 여기에다 받은 다음에 한 사람당 몇 조각씩 피자를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피자 슬라이스를 person으로 나눈 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딱 보면은 persons로 나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 수가 0이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것 같죠. 그래서 사람 수가 0이 되는지 아닌지를 미리 체크하여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배워볼 방식은 옛날에 배웠던 if else 방식이에요.
if else문을 사용해서 먼저 사람 수가 0인지를 체크를 하고 아니라면 이걸 실행을 하게. 그리고 사람 수가 0이라면 사람이 0명입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0인 경우 이 나누는 여기 피자 슬라이스를 퍼센트로 나누는 부분까지 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미리 걸러낼 수 있죠. 이런 거를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하게 배워볼 거는 예외 처리라는 방식인데요. if else 방식은 검사해야 하는 조건이 좀 많아지면은 막 if, else if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복잡해지죠. 그리고 어떤 코드가 정상적인 코드였는지 어떤 게 오류 처리하는 코드였는지 이거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길어지다 보면. 그래서 이런 조사해야 되는 예외가 많아지게 되면은 C++에서는 try, through, 그리고 catch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try라는 거는 여기 사용하는 예시를 보면은 이거 try하고 가로를 열고 여기서 먼저 실행을 해야 할 코드를 실행을 하고 이 안에서 if 예외가 발생을 하면 throw ex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 exception이 있는 수를 여기 catch로 던져줘요. 이거를 던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여기로 던져주면은 이 안에서 예외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예외를 던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캐치 블럭에서는 이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서 넣어줘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percents가 0이라면 through percents 그러니까 0을 캐치문으로 던져주게 되죠. 그러면은 cout 예외 발생 이렇게 cout을 하는 겁니다. 이 코드를 보면은 예외가 만약에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try문에서 문장 1을 실행을 한 다음에 if를 검사했더니 percents가 0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through문은 넘어가고 문장 2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장 2를 출력하게 되고요. 예외가 발생한 경우 문장 1을 시행한 후에 if를 검사했더니 percents가 0이겠죠? 그래서 through percents를 통해서 캐치문을 들어가요. 그러면 캐치문에서 cout 예외 발생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throw에서 percents를 던져주면은 이걸 int 이 부분에서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percents랑 E의 그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져주는 percents도 여기 받는 게 int라면 int를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if else 문을 통해서 아까 전에 사람 수를 받아가지고 그게 0이면은 사람이 0명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예외 처리기 방금 배웠던 try, catch, 그리고 through 이걸 통해서 한번 처리하는 거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5분 정도 드릴게요. 위에 코드랑 비슷하니까. 먼저 배웠던 거에서 try 문 안에는 사람 수랑 피자 조각 수를 받고 그리고 if persons가 0이면 사람 수를 던집니다. 예외를 던지면은 여기서 cout 사람이 여기서 받은 이 1명입니다 하면은 여기서 던진 것이 0이었기 때문에 0%가 0일 때 %를 던진 거기 때문에 0을 던졌죠. 사람이 2명입니다 하면 0명입니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한 사람당 피자 조각을
피자 슬라이시스 나누기 persons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보면 사람 수가 0명일 때 사람이 0명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템플릿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템플릿이 뭐냐 하면 코드를 생산해내도록 틀을 만드는 건데 그 틀을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템플릿이라고 하면 함수를 찍어내기 위한 틀이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getMax라는 함수인데 안에 내용은 같아요. 이름도 같고.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여기가 int랑 여기랑 여기가 int인 점, 그리고 여기는 float인 점. 그래서 이 타입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매개형 변수의 타입뿐이니까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어요. 여기 모시기가 들어가고 여기랑 여기에 모시기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을 일반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 프로그래밍을 하고 난 후에 이거를 함수 템플릿으로 다시 정의할 수 있어요. 함수 템플릿이 함수를 찍어내기 위한 형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템플릿, 타입 네임 T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선언을 해주면 이 밑줄 자리에 T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자료형 지금 여기 밑줄 자리였던 자료형이 변수처럼 T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제 함수를 만든 건 아니고 함수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함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 그 변수 타입이 뭔지 알게 됐을 때 그때 매개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적절한 함수를 생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템플릿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해서 아까 이 두 가지 인트형과 플로트형 이거를 합친 여기 인트형과 더블형이네요. 그런 getMax 함수를 호출해보면 템플릿 타입 네임 T 이런 식으로 쓰고 그냥 여기는 getMax 하고 여기 자료형 원하는 거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여기 타임 네임 T 이거가 타임 매개 변수인데 이거를 2개 이상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2개를 한꺼번에 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코드가 지금 뭐냐 하면 배열 하나를 다른 배열로 복사하는 템플릿 함수예요. 그래서 A1, A1에다가 A2를 복사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타임 매개 변수가 하나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도 T1, 여기도 T1을 썼다고 하면 이게 A1이랑 A2가 같은 타입이라면 이게 잘 시행이 되겠지만 다른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가진다면 이게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A는 int였고 B는 더블인데 이 커피에다가 A랑 B를 한꺼번에 쓰면 이러면 에러가 발생하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타입 네임 T1, 타입 네임 T2 이렇게 2개를 선언을 해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템플릿입니다. 클래스 템플릿도 아까 함수 템플릿이랑 비슷해요. 그 클래스를 찍어내는 트리겠죠? 이번엔 클래스 템플릿이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그 바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틀만 생성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실제 이 타입을 받게 되면은 그거를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용할 때는 선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마치 템플릿 타임네임 키 이렇게 하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을 넣고 여기 꺾은 괄호를 한 다음에 자료형 그리고 클래스 이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뭐 헷갈리죠? 그래서 실제 예시랑 같이 보면은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여기 사용됐죠? 클래스 이름 넣고 여기 자료형을 넣은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멤버 함수를 그 클래스 외부에 정의할 경우 지금은 여기 함수가 다 안에 있죠? 이 클래스 안에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클래스 밖에서도 멤버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는 그 함수의 정의를 하기 전에 템플릿 타임네임 머지기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멤버 함수를 정의할 때마다. 그래서 이 셋이랑 get이랑 이런 거를 만약에 따로따로 하려고 한다면 void set 이 앞에도 템플릿 타임네임 t를 넣어줘야 되고 tget 여기 앞에도 템플릿 타임네임 t 이걸 넣어줘야 합니다. 이걸 해줘야 하는 이유는 컴파일러가 여기에 있는 이 타임네임 t 그러니까 여기 t 이 부분을 4개 변수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할 때마다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벡터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벡터라는 거는 일종의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체 메모리를 관리 처리하는 동적 배열 기능을 얘가 알아서 제공해주는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이렇게 동적 할당을 사용할 때 new, delete 이런 거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을 해제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벡터를 사용하면은 굳이 이런 것을 코드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도 크기를 동적으로 갖는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벡터는 이제 벡터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고 템플릿 기반이라고 했는데 아까 방금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선언할 때는 이렇게 벡터 자료형 그 다음에 int 이 벡터라는 애를 어떤 자료형을 만들 것인지 int 아니면 더블로 만들 수도 있고 플로트로 만들 수도 있고 스트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벡터 int v라고 했을 때 v라는 이름을 가진 int형 벡터를 생성한 거죠. 이것도 배열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v1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배열을 생성할 때처럼 크기가 10인 벡터 배열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옆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크기를 딱히 명시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얘네가 몇 개인지는 이제 동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행은 가병이지만 열은 고정. 행은 1행, 2행하고 3행, 4행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추가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2개로 딱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2개 더 고정이 돼서 얘는 행은 가변이지만 2열짜리 인트형 벡터 배열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 안에 또 벡터를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2000 벡터 생성. 그래서 이 경우에는 행과 열이 모두 가변이고 그다음에 밑에 v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숫자를 집어넣어 줬을 때는 5개의 원소를 0으로 초기화. 밑에 보면은 5개의 원소를 3으로 초기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콤마 0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성을 할 때 옆에다가 v를 벡터 벡터 변수를 넣어주면은 얘를 복사해서 똑같은 벡터 v2를 생성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할 때 이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배열을 접근할 때 인덱스 이렇게 대괄호 2개 해서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at 함수를 통해서 7번째 위치에 있는 벡터라는 자료형의 v 변수에 7번째 뭐가 있느냐, 걔는 여기다는 4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벡터 같은 경우는 또 지원해주는 함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이즈. 그래서 벡터의 원소 개수를 불러오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라 했을 때, 이렇게 벡터를 선언했다 했을 때 v.size 하면은 3이 방안이 되겠죠. 캐퍼시티 같은 거는 사이즈랑 좀 다른데, 이게 벡터의 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벡터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원소 개수보다 벡터의 크기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벡터의 크기가 4다. 근데 벡터의 원소 개수는 3개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러면 사이즈랑 캐퍼시티랑 다르겠죠. 그 다음에 벡터 함수로 begin, end 이런 게 있는데, begin이랑 end 같은 경우는 포인터를 반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begin 같은 경우 첫 번째 위치를 반환해요. 그래서 만약에 1, 2, 3 여기서 begin을 해서 반환했을 때 여기 1을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일단은 설명하겠습니다. 포인터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end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을 가리키는 위치를 반환해 주는 게 아니고 3 다음 위치를 반환해 줘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프론트는 벡터의 첫 번째 요소. 이거 같은 경우는 v.front를 했을 때 1이 나오겠죠? 다음 100. 백은 마지막 요소. 아까 end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다음 위치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백 같은 경우는 그냥 마지막 3 얘를 반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pushback. push는 누른다, 집어넣는다 라는 얘기로, 그래서 벡터 끝에다가 원료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선언했을 때 v.pushback, 그래서 4를 했을 때 맨 끝에 4가 추가돼서 v는 1, 2, 3, 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popback 같은 경우는 pop 이렇게 해서 똑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소를 삭제한다. 여기서 v.pop을 실행했을 때 v는 1, 2만 넣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봐보면은 이렇게 벡터 헤더 파일을 추가해줬고, 벡터 int v, int형 벡터를 선언해 줬어요. 그 다음에 value, 입력받을 value, 그 다음에 sin, value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value가 0보다 크면은 v.pushback 이거 계속 해줘요. 그래서 입력받고 넣어주고, 또 입력받고 또 넣어주고, 입력받고 또 넣어주고, 입력받은 애가 0보다 클 때까지는 계속 넣어줘요. 그러다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음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while 반복문은 빠져나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갖고 있는 추가된 요소들을 전부 출력하는 거죠. 이거는 반복문 흔히 우리가 계속 사용했으니까 알 수 있겠고, 이렇게 i는 0부터 v.size, 아까 사이즈는 벡터의 원소의 개수를 반환해 준다 했으니까 만약에 5개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0부터 5까지 해서 0, 1, 2, 3, 4 5번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벡터도 똑같이 배열이랑 똑같이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댔으니까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 요소를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를 사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벡터로 값을 입력받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number to entered, 숫자 4개를 입력할 거다를 받아서 숫자들 입력하는데 하나, 둘, 셋, 4개를 입력받았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건데, 이것도 처음 보는 벡터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가 전에 계속 사용했던 배열 같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8시
37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37분 돼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예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렇게 입력받을 n, 몇 개 입력받을지 그 변수 선언하고 평균을 구할 거니까 이 합을 저장할 변수도 하나 만들어 놓고 cout number to be entered 하고 n을 입력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n을 가지고 크기가 n인 인트형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enter numbers 해서 숫자들을 입력받을 건데 이제 i가 0부터 v 사이즈 아까 사이즈 만약에 4라고 입력했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받아서 합을 추가해주고 합에다가 더해주고 그다음에 평균을 이 합을 아까 n 이걸로 나눠주면은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3, 52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이 18 이렇게 나. 아이고 잘못했다. 4개를 입력하고 이렇게 숫자들 입력했을 때 14.2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이제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STL 이렇게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이거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등을 구현한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반복자 알고리즘 이런 거를 제공하는데 프로그래밍에 매우 유용하겠죠. 이렇게 계속 널리 공통적으로 사용되니까. 그래서 원래라면은 자신이 개인들이 직접 일일이 하나부터 끝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진 거를 찾아서 여기서 찾아서 사용하는 걸로 많은 시간이랑 노력을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STL 같은 경우는 격제 지향이랑 일반화 기법을 사용해서 모든 자료형에 대응할 수 있어요. 아까 템플릿 설명을 들었을 때 템플릿 이렇게 타이네임 T 아직 자료형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인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자료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이름에도 템플릿이 들어가 있듯이 템플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형이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또 이게 전문가들이 표준을 딱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테스트를 거친 검증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버그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호환성 문제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컨테이너는 자료를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벡터, q, 스택, 우선순위 q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배운 벡터 이것도 STL 일종이에요. 그리고 컨테이너의 종류에는 순차 컨테이너랑 연관 컨테이너 같은 게 있는데 순차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자료를 순차적으로 갖고 있어서 자료의 추가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탐색은 좀 느려요. 그리고 연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사전 같은 구조로 자료를 저장, 그래서 검색을 위한 키를 갖고 있다 했는데 이렇게 맵 같은 경우는 키 값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에 대응하는 값을 그러니까 키를 제시하면 값을 받아오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자료 추가는 느리지만 탐색은 좀 빨라요. 그래서 예시로 이런 것도 있고 반복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배열이나 벡터에서는 인덱스를 써서 요소의 접근이 가능했어요. 아까 대괄호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었죠. 근데 리스트의 경우, SQL에서 컨테이너의 일종의 리스트의 경우 랜덤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때는 인덱스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포인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컨테이너별로, 그러니까 자료 구조별로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이때 컨테이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화된 포인터, 이거를 만들게 된 게 바로 반복자입니다. 아까 벡터에서 제가 begin, end 같은 경우는 벡터의 첫 번째 위치, 마지막 다음 위치 이거를 받아온다 했는데 이 위치가 포인터가 아니고 여기서는 반복자인 거예요. 반복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템플릿,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일반화된 반복자를 말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사용한 begin이나 end 같은 함수는 다른 컨테이너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에서도 begin, end를 사용하고 리스트에서도 begin, end를 사용해서 처음 위치랑 마지막 거의 다음 위치를 둘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컨테이너지만. 그래서 반복자는 우리가 그냥 포인터를 사용하듯이 컨테이너에 저장된 요소를 반복적으로 순회해서 각각의 요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이거를 사용하면 컨테이너에 어떤 컨테이너인가는 상관없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시퀀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시고, 반복자에서는 이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 붙어 있는데 붙어버렸네요. 두 개가. 그래서 다음 요소 넘어가는 플러스 플러스 이걸 가리키다가 그 다음 요걸 가리키다가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넘기는 거,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뒤로 앞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고, 두 반복자 같은 요소를 가리킨지 확인하면 이거 넣는 이랑 느낌표 는, 그래서 같거나 같지 않거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일반화된 포인트라고 했죠. 그래서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요소값을 얻을 수 있는 역참조 연산자, 이것들을 반복자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자를 만들면서 얘네를 다 새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더하기 빼기나 그냥 포인터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 반복자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컨테이너는 특별한 위치에 반복자가 있는 함수, 그러니까 begin, end 같은 이런 특별한 위치 이 반복자가 있는 함수를 지원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begin은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고 end는 마지막 거에서 하나 다음 거를 반환하고, 여기의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벡터를 선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복자는 이렇게 선언해요. 얘의 이터레이터 반복자 이렇게 선언하고 푸시백, 그러니까 푸시백이 뭐라 했죠? 뒤에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거라 했죠? 그래서 긴 벡터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 다음 2를 집어넣고 그 다음 3을 집어넣고 이렇게 요소를 삽입했어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이 아까 이게 반복자라고 했으니까 반복자가 아까 일반화된 포인트를 했으니까 위치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처음 위치부터 끝의 위치가 아닐 때까지, 보통 여기다가는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아니다 이거를 사용했죠? 어차피 여기에 들어갈 거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시지 않아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를 begin에서 end까지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cout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요소를 방환해줘. 그래서 1, 2, 3 넣었으면은 1 띄고 2 띄고 3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복자의 종류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향 반복자, 양방향 반복자 이런 것도 있어요. 전향 반복자는 말 그대로
한쪽으로만 가는 거 플러스 플러스만 돼요. 그다음에 양방향 반복자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고. 무작위 접근은 이거 무작위 접근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순차적이지 않은 랜덤하게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도 있고 예전 버전의 18불에서는 반복자의 정확한 자료형을 알아야 됐는데 지금은 오토 키워드를 사용하면 반복자의 정확한 자료형을 몰라도 이렇게 탐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여기 반복자를 V가 인트형 벡터이기 때문에 인트형 벡터의 자료형으로 설명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토를 썼죠 그냥. 그래서 오토 P는 v.begin 하면은 v.begin 아까 얘가 반복자를 반환한다 했으니까 v 인트형 벡터의 반복자를 반환해서 얘가 오토지만 컴퓨터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는 인트형 벡터의 반복자 자료형을 갖겠구나 라고 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11부터는 범위 기반 루프 문법을 도입해서 반복자를 굳이 안 써도 반복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토 NV 이거는 아까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V라는 벡터에서 이거는 int i 같은 거랑 똑같은데 V 내부에서 처음부터 얘를 차례차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있으면은 오토에는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참조자를 쓰면은 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오토 이렇게 참조로 선언했죠. 그러면은 N은 V를 직접적으로 똑같다고 취급이 되기 때문에 N은 A++ 하면은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바꿔서. 그다음에 컨테이너의 공통 멤버 함수. 아까 STL 하면서 또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든 컨테이너의 자료형의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은 컨테이너 기본 생성자 그래서 뭐 사이즈, 밸류, 이터레이터 하면은 범위를 받아서 쓸 수도 있고 비긴이랑 엔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 컨테이너의 종류가 어떻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 클리어는 비우는 거 empty는 이게 풀 형식을 반하는 건데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비어 있으면 true 안 비어 있으면 false erase 지울 수도 있고 프론트 백을 안 쓰네요. 프론트 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요소를 할 수도 있고 마지막 요소를 반환할 수도 있고 인서트 중간에 쓸 수도 있고 팝백 뒤에서 삭제하는 거 푸시백 뒤에서 집어넣는 거 이거는 그냥 반복자랑 다르게 역반복자 반복자의 반대죠 그냥. 그래서 사이즈 컨테이너 크기 오퍼레이터 이거는 대입 연산은 중복정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컨테이너별로 따로따로 외우지 않고 그냥 이걸 알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거의 장점은 모든 컨테이너가 공통으로 똑같이 진화하는 것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3의 배수만을 골라서 삭제하는 코드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어떻든 간에 벡터든 리스트든 맵이든 어떤 거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똑같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장점이죠.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자료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건 덱인데 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DQ죠. DQ. 더블 엔디드 Q. 양방향으로 커지는 동적 배열이에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만 차근차근 요소들이 붙는데 덱 같은 경우는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고 앞에를 지우고 뒤를 지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DQ 인트형 DQ를 만들었는데 1, 2, 3, 4, 5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팝 프론트 앞에 거를 삭제하고 푸시 프론트
앞에 거에 0을 집어넣고 푸시백 뒤에서 6을 집어넣고 그래서 앞에 1을 삭제하고 0을 집어넣고 또 뒤에다 6을 집어넣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0, 2, 3, 4, 5, 6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대기에 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흔히 그냥 항상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의 방문 기록 기능. 지금 이 크롬 같은 경우도 여기 방문 기록 기능이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방문한 카시모프 위키 이거를 맨 앞에 추가하고 방문된 지 오래된 야후는 끝에 삭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처음에는 네이버, 구글, 다음 야후. 그러니까 야후는 맨 마지막 제일 오래전에 방문했었고 그 다음 구글 그리고 네이버를 최신에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상황에서 가장 최근에 카시모프 위키를 새로 방문해서 얘가 최신 위치로 오게 그 다음에 가장 옛날 거 야후는 삭제되게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더로 덱을 놔주고 스트링 타입의 덱을 만들어서 안에 네이버, 구글, 다음 야후 이렇게 순서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네이버, 구글, 다음 야후인데 이게 출력을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표는 넣어줬고 바뀌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넣어줬고 팝백 맨 뒤에 있는 거를 빼버리고 푸시 프론트 앞에다가 카시모프 위키를 넣어줬어요. 다음에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출력을 해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네이버, 구글, 다음 야후가 카시모프 위키, 네이버, 구글, 다음 이렇게 된 거죠. 다음은 리스트인데요. 리스트는 벡터랑 동일하게 순차적인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내부 구조가 좀 달라요. 리스트는 이중 연결 리스트로서 중간에서 삽입인의 삭제가 빈번한 경우에 효율적인 자율 구조입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는 모든 노드가 앞에 가리키는 포인트도 있고 뒤에 가리키는 포인트도 있어서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벡터랑은 다르게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연산자를 지원하지 않아서 어떤 요소에 접근하려면 첫 번째 요소부터 순차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리스트는 공통 멤버 함수에 추가로 push front, push pop front 이렇게 앞에서 넣을 수 있고 앞에서 뺄 수도 있고 그리고 remove, unique, merge, reverse, sort, splice 뭐 이런 함수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의 중간에 자료를 추가해 보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리스트 헤더를 집어넣고 int 자료형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10, 20, 30, 40 이렇게 만들었는데 auto it 리스트 begin 리스트의 맨 앞에 반복자 위치를 갖고 와서 이렇게 선언해줬죠. 그 다음에 처음엔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얘, 또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얘가 되는데 맨 앞에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얘의 맨 앞에 그러니까 맨 앞에 중에서도 얘의 앞에 그러니까 커서가 여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이 상태에서 인서트 이 위치에다가 25 이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 상태니까 여기다가 25를 넣어주면은 처음에는 10, 20, 30, 40이었던 이 리스트가 이거 출력했을 때 10, 20, 25, 30, 40 이겠죠. 그 다음에는 집합이에요. 집합. 벡터랑 덱
리스트에는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자료관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아니면 뒤에서부터 접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순서에 상관없이 자료를 저장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집합이랑 다중집합 이런 것들인데, 집합에 저장된 자료들을 이렇게 얘네들 1, 2, 3, 4, 5 얘네 하나하나를 키라고 말을 하고, 집합 같은 경우는 키를 중복해서 가질 수 없는데 다중집합은 가능해요. 이렇게 엄마가 두 개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수학에서 집합 말하듯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죠. 어찌 보면 배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set int s 이렇게 set 헤더를 추가해서 int형 set s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어줬어요. 왜? auto pose s find e. find e는 이 s set s라는 집합에서 e라는 키를 갖고 있는 위치를 찾아서 반환해줘요. 반복자를 반환해줬죠. 그래서 얘는 지금 int형 집합 반복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온 게 끝에가 아니면, fin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았을 때 없으면은 끝에를 반환해요. s end. 만약에 찾았으면은 end가 아니겠고, 못 찾았다면 end겠죠. 그래서 만약에 끝에가 아니면, 그러니까 찾았으면은 시어 값 얘가 발견됨. 지금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얘가 가리키는 위치를 나타냈죠. 그래서 2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2가 되겠죠. 만약에 end다, 끝에를 가리켰다, 그러면은 못 찾은 거니까 값이 발견되지 않음을 출력하게 됐죠. 맵. 맵은 많은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 밸류 방식으로 자료가 저장돼 있어서 키를 제시해주면은 해당 값을 받아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각 키는 오직 하나의 값에만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관계는 똑같죠. 함수도 x랑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이 될 때 그거를 함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x에서는 같은 y로 갈 수 있는데 하나의 x에서 두 개의 y로 갈 수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 전화번호라던가 학번 이름 등이 맵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맵 객체를 생성할 때는 키 밸류 방식으로 자료가 저장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료명을 모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맵 헤더를 이렇게 입력해주고, 맵 객체를 생성할 때 스트링 키 밸류 둘 다 스트링을 향했기 때문에 지금 스트링을 했고요. 지금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아까 여기 이름을 키로 맡은 업무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름이 키가 되겠고 값은 맡은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맵 이 객체에다가 페어로 스트링 김희연 총무 이걸 넣어줬어요. 그다음에 또 맵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접근할 수 있어서 이렇게 윤호연 소프트웨어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편한지는 그냥 여러분이 편하신 거 쓰면 되는데 보통 이거 쓰더라고요. 훨씬 쉽죠. 그래서 auto nm 이것도 전체 그 범위 접근할 수 있는 건데, cout n first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아니고 first는 뭐 키를 말아요. 키. 그래서 여기선 김희연, 윤호연 이게 first 값으로 받아올 수 있는 거겠고, n second 같은 경우는 총무, 소프트웨어 이렇게 value 값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find 홍길동 이게 끝에다, 끝에라는 거는 못 찾았다는 얘기죠.
지금 홍길동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찾을 수밖에 없죠. 홍길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제 영어 사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입력받으면 뜻을 출력하도록 하고 입력받은 단어가 등록되지 않았으면 뜻을 새로 입력받는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입력하세요. 애플, 뜻, 사과 이렇게 바로 출력이 됐죠. 얘 같은 경우는 미리 사과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바로 사과가 출력이 됐죠.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입력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떴잖아요. 그래서 새로 등록해줬어요. 집. 그래서 다시 검색을 했더니 아까 등록한 집이 그대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예제를 해보시는데 9시 15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맵 스트링으로 객체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영어를 받을 거, 한국어를 받을 거 이렇게 스트링을 변수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계속 돌리는데 cout 영어 단어를 입력하세요 를 출력해주고 영어 단어를 입력받은 다음에 만약에 이게 exit이라면 일단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만들 거예요. 다음에 이게 아니라면은 if m find en 이게 영어 단어를 받은 게 찾았을 때 이게 끝에가 아니면 그러니까 못 찾았으면은 이게 는으로 되겠는데 지금 는이 아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찾았다는 얘기는 뜻을 이렇게 방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키 값을 넣어줬을 때 맵에 입력된 키 값으로 밸류 값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봤듯이 애플을 입력했을 때 애플을 검색했는데 애플이 없지 않는 경우, 있는 경우에 애플로 맵 객체에서 애플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찾아서 사과가 반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없었다. 그럴 경우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애플의 뜻을 등록해 주세요. 라고 하고 얘는 또 여기서 입력을 해서 사과를 입력했을 때 이 맵 객체에서 애플을 키값을 줬을 때 그거의 밸류 값은 사과다라는 거를 등록해줬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일단 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애플을 치면은 새로 입력하라고 뜨죠. 사과를 등록했을 때 이렇게 새로 등록했기 때문에 바로 뜻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뭐 모의, 소년 아까 처음에 했던 애플 같은 것도 계속 다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끌려고 하면은 exit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 같은 경우가 이런 간단한 코드로도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만약에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파일 처리, 파일 스트림을 사용하면은 여러분이 만든 사전을 따로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어댑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컨테이너 어댑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컨테이너를 바꿔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 스택은 후입 선출 구조라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상자에다가 물건을 차곡차곡 담듯이 차곡차곡 담으면 이제 먼저 넣은 거는 맨 밑에 깔리고 맨 나중에 넣은 거는 맨 위에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꺼낼 때는
이렇게 뒤적거려서 꺼내는 게 아니라 꺼낼 때 맨 위에 있는 거다 차례차례 그렇게 꺼내기 때문에 후입 선출이라고 말을 하고, 스택은 컴퓨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 구조입니다. 함수 호출하는 게 바로 스택을 생성하는 게 스택을 생성해서 수행이 되는데, 함수가 호출되고 복귀할 때 스택에 저장된 순서대로 수행이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뭐가 있을까? 제기 함수 같은 경우는 제기로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파워 제곱 함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이렇게 쭉 쌓이기 때문에 뭐 5 곱하기 해서 다음 제기로 넘어가고 다음 제기로 넘어가는 게 거꾸로 쌓여서 마지막에 꺼내는 걸로 차례차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스택을 생성하는 건 또 지금까지 컨테이너 생성하는 거 똑같이 수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위에다가 스택 헤더를 넣어주고 스택 인트 이렇게 템플릿으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인트도 할 수도 있고 스트링도 할 수 있고, 이건 똑같아요. 스택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기반 컨테이너를 변경하려면 이거처럼 안에다가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벡터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기반 컨테이너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스택에서는 이런 함수들이 제공되는데 push, pop, top, empty, size. push 같은 경우는 맨 위에다가 차곡차곡 값을 집어넣어주는 거고, pop은 맨 위에 거 꺼내면서 없애버리는 거고, tab은 맨 위에 거 원소가 뭐냐, empty는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사이즈는 뭐 몇 개 들어있냐, 그쵸?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스택을 만들어서 1을 넣어주고 2를 넣어주고 3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알아보려고 스택의 사이즈 함수를 실행했고, 지금 3개 들어있으니까 3이 나오겠죠? 그럼 empty,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3중 이걸 사용해서 비어있으면은 yes, 안 비어있으면 no. 지금은 차 있으니까 no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안 비어있을 때 얘를 실행하는데, 위에서부터 맨 위에 있는 거를 원소가 뭐냐 이걸 출력하고 하나씩 빼요. 지금은 3 하고 3 빼고 2 하고 2 빼고 1 하고 1 빼고, 그 다음은 비었으니까 while문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cout 사이즈 다 뺐으니까 사이즈는 0이겠죠? 그 다음에 empty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지금 비었으니까 이때는 yes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qu인데, qu는 먼저 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선입선출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들어오는 애가 먼저 나가는데, 얘는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마트에서 줄 서 있는 약간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선입선출이다. 그래서 Q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잠시 저장하는 용도로 쓰며, 모든 전자제품에서 존재하는 버퍼가 바로 Q를 통해 구현된다. 저번에 파일 처리할 때도 버퍼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Q는 후단 테일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전단 헤드에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걸 차례대로 집어넣을 때 뒤에서 추가, 6, 7 이렇게 차례대로 뒤에서 추가하고 앞에서 1, 2 얘 빼는 거죠. 이것도 스태틱처럼 비슷하게 함수가 있는데, 끝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맨 앞에 거 삭제하고, 프론트는 맨 앞에 거 반환하고, 백은 맨 뒤에 거 반환하고, empty는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사이즈는 원소 개수, 이런 함수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STL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까지 15차 시 10불불 스터디를 했는데, 1학기 시작하고부터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총 15회차에 걸쳐서 스터디 진행을 했는데,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스터디 때 배운 내용들이 다음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